고조선 역사 고고학적 해설 유엠 부친 서론 고조선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조선의 봉건시대 역사가들이 고조선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던 봉건주의 역사학은 고조선의 출현을 중국으로부터의 이주자들의 활동에서 찾고 있다. 일본에 의한 한국 침탈 이후 한국 연구에 종사한 일본 학자들은 상투적인 방식으로 한국의 역사를 밝혔다. 그들은 또한 고조선에 관한 것과 함께 한국 고대사에 관한 자료들을 포함한 문헌 사료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한국 고대사를 재건하기 시작했으며 당시의 고조선을 주제로 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1960년대는 고조선 연구에 있어서 전환기를 이루었다. 1951년도에는 3개월에 걸쳐 한국 고대사의 기본 문제에 관한 토론이 계속됐는데 북한의 여러 연구기관의 학자들이 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즉 역사, 고고학 및 인종학 등의 인문과학연구소와 문화유산, 언증 및 문학연구소의 학자들, 그리고 대학 및 중앙당 학교의 교수들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주제와 관련된 대작들이 집대성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우선 지적돼야 할 것이 이지린의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문헌 자료의 종합화와 실질적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고조선에 관한 문제가 광범위한 역사적 배경에서 검토됐다. 이 필자는 고대 한국 종족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인 예맥 종족은 물론 한국의 여러 역사 단계에서 인종 구성에 참여한 숙신, 부려, 옥저와 기타 종족에 관련된 자료를 연구하였다. 이지린의 이 연구에서 고고학적 자료는 그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그의 모든 결론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1963년에 평양에서는 주로 고조선의 영토 문제에 관한 논문집이 간행됐다. 북한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집필한 이 논문들 중에는 고조선의 제요동설을 지지하며 발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해 낙랑군 역시 요동에 소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다. 고조선의 영토 변화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 김석형에 의하여 기술됐다. 그는 위만이 고조선의 서쪽 땅에서 자기의 지배권을 조성하는데 수년을 소비했기 때문에 고조선에 있어서의 그의 정권 쟁취는 그가 연으로부터 망명해온 바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원전 180년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고 회왕을 타도하였다는 것이다. 김석형의 견해에 의하면 이로부터 수년간 두 개의 조선이 존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즉, 그 전에 예맥조선이라고 불리웠던 위만조선과 기왕조에서 온 왕들의 조선이 그것이다. 전조의 조선은 대능하와 요하 유역의 영토를 차지하고 후자는 조선은 조선의 서북부에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황철산의 논문에서는 조선이라는 말에 국가, 국경, 그리고 조선의 주민을 구성한 민족적 색채와 종족을 나타내는 징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이라는 말은 종족을 칭하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지명, 그 다음에는 국가의 명칭으로 됐다는 것, 그리고 이 명칭은 일정한 영토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주하는 고대 한국 종족과 함께 동쪽으로 퍼져나갔다는 흥미있는 견해를 밝혔다. 황철산의 견해에 따르면 고조선이 고대 중국의 연과 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요동이 고조선의 중심이었으며 위만조선과 기왕조로부터 온 점, 부왕과 준왕은 대동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황철산은 조선인이 예맥 집단의 한 갈래였었다는 독특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신족은 중국 영토에 거주하던 동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조선의 영토 문제는 또한 정찬령과 림건상의 논문에서도 검토됐다. 이들 논자들은 같은 문헌 사료인 사기, 한서, 그리고 삼국지를 자료로 사용하려 고조선의 재요동설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림건상은 요하와 요하 사이에 있는 요서의 일부가 또한 고조선에 속해 있었다고 간주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지역에 대동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돼 있던 한의 낙랑군을 비정시키고 있다. 상기 논문집의 필자들은 고조선의 소재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학자들은 한국에서 최초 국가의 발생 연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극단적인 견해를 갖는論자들을 제외하면, 예를 들면 정열모는 고조선이 4천년 전에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 북한 학자들은 한국의 국가 성립을 기원전 5세기 혹은 적어도 기원전 4세기로 보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기본적으로 단편적인 문헌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고조선에 관한, 즉 고학적 자료가 적기 때문이다. 1960년대 북한에서는 새로운 고고학 자료를 개발하고 지난날의 고고학 폐부 지식을 재평가하는 연구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69년에 최초로 고조선에 대한 고고학 자료집이 발간됐다. 이 자료집에는 고대 한국의 중요한 문화 유물과 유적이 분류되고, 필자들은 고대 한국 문화의 기원을 남만주와 한반도의 신석기 및 초기 청동기 시대의 문화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 독특한 문화는 외국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발생했다고 예증하고 있다. 고조선 초기의 중요한 주거지 문화 유적은 평안북도의 신암리와 세중리에서, 남방형 지성묘는 묵방리와 북창에서, 석관묘는 북창과 대호반에서, 맥돌무덤은 요동반도의 쌍택자, 루이짜다니, 인짜준이, 강상, 루상에서, 그리고 미송리 동굴 유적은 평안북도의 의주군에서 각기 발견됐다. 필자들은 또 청동기 비파형 단검, 폐부와 창, 미송리와 묵방리의 토기가 고조선 초기 문화의 기본적 징표라고 간주했다. 상기의 모든 문화 유적은 필자들이 고조선 초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유적은 고고학적으로 동시대의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이른 것과 더 늦은 것이 있다. 이들 유적의 연대는 상대적인 계산에 의하여 결정됐으므로 이 고고학적 도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은 이러한 고고학적 연대 추정과 연대 자료, 특히 고조선의 8조 금법 등을 근거로 고조선이 기원전 8, 7세기에 남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형성됐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저서에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청천강과 예성강 사이의 지역이 고조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관점은 우리의 견해로도 옳다고 본다. 1973년에 출판된 공동 논문집 속에는 고조선의 역사와 물질 문화의 기본 문제에 대한 전혀 다른 견해가 발표됐다. 이 논문집에서는 고조선의 유물과 물질 문화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고조선의 전 역사를 필자들은 두 단계, 초기, 기원전 8세기에서 4세기, 후기,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로 나눠 각 단계에 있어 물질 문화의 주요 징표를 구분했다. 고조선 사회가 기본적으로 노예와 노예 소유자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더구나 기원전 8세기에서 4세기에 있어서 그러했다는 명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주어진 고고학적 자료에 기초하고 사료의 단편적인 기록에 따라 내린 고조선의 계급적 성격에 관한 결론은
전체적으로 옳은 것이다.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이 발해만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현재 요동이 고조선의 중심부였다는 필자들의 견해는 극히 설득력이 있다. 이순진과 장주협은 청천강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고조선의 남쪽 경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청천강의 남쪽 영역이 마한에 들어가 있었으며 이 마한은 원시 공동체 붕괴 시기부터 이 지역이 고구려인들에 의해 점령될 때까지, 즉 기원 후 3세기 말부터 4세기 초까지의 전 역사 기간 동안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최근까지 기원전 4세기부터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고조선과 마한의 두 국가가 요동과 한반도 북부 지역에 위치하였었다고 추정됐다. 이 중에서 전자는 기원전 108년경에 한에 의하여 멸망하고 후자는 4세기 초에 고구려에 의하여 병합됐다. 이로써 청천강의 남부와 북부 지역의 문화적 차이가 설명됐다. 1977년에 또 하나의 연구 업적이 발표됐다. 이 연구에서는 고조선의 모든 기본적 견해, 즉 영토와 국경, 고고학적 역사적 시대 구분, 사회 구조, 계급 사회 및 계급 국가의 출현 시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영토 문제와 관련해 논문집의 필자들은 1960년대 견해에 복구하였다. 후기 고조선의 서부 국경은 대릉하, 남부 국경은 예성강으로 불려졌다. 필자들은 이 영토 내에 지역적 변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된 문화가 형성, 고착돼 있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청천강의 남부 지역 또한 고조선에 들어가 있었다는 견해를 필자들은 표명했으나 그곳에서는 자연적 조건의 영향으로 요동 문화와는 다른 좁은 노탄검의 특이한 문화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하여 필자들은 이를 세중리 일련 화보 문화라고 부르고 있다. 끝으로 이 논문집에서는 소위 한사군 한반도 제외서를 완성시켜 놓고 있다. 필자들은 한사군 전체, 즉 낙랑, 임둔, 진번, 현토가 현재의 한반도 밖에 위치하였었다고 강조했다. 침략자의 권력은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지역에서 오랜 옛날부터 거주해온 조선인들은 종전과 같이 계속 살았으며 좁은 노탄검 문화를 계속 보존하고 발전시켰다. 다시 말해 기원전 108년 이후 고조선의 중심은 요동으로부터 평양 지역으로 이동하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며 고조선의 핵심이었던 요동 문화를 이 지방의 지역 문화를 기본으로 해서 융합 발전시켰다. 필자들은 한반도의 서북부를 고조선이 발생한 순간부터 기원 후 3세기 말까지 1000년 동안의 고대 한국 문화의 근원지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으로 또한 이 시기의 한반도 북부 지역은 결코 중국의 통치하에 들어간 적이 없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로써 바로 한반도의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이들 문화에 대한 중국 문명의 영향이 배제되고 있다. 북한의 고고학에 대한 연구를 개관하여 2개의 장이 고조선 연구에 바쳐진 저술이 1977년에 나타났다. 이 저술의 필자들은 청천강의 남부 지역이 고조선에 들어가지 않고 진국에 편입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이 기원전 3세기에 좁은 노탄검의 단일 문화가 분리된 근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같은 해 출판된 조선통사에서는 한반도의 전 서북부 즉 청천강 남부 지역도 고조선에 포함되어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1977년에 출판된 북한 학자들의 세계 저술에서 고조선의 영역과 물질 문화의 발전에 관한 다른 세계 주장이 나타나 있다. 이는 고조선의 문제가 아직 결정적 결론에는 도달치 못하고 있음을 강력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 학자들의 저술에는 고조선의 물질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대 한국의 역사, 유적과 유물은 많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종류의 출판물의 전형적 예로서는 일본의 고고학자 추산진호의 저술들이 있는데, 그는 만주의 고조선 유물들을 기술하면서 이것들을 동호족의 문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고조선에 관한 소련의 출판물은 규모도 크지 않으며 수적으로도 많지 않다. 이들 출판물들에서는 주로 문헌 사료가 이용되고 있으며 고고학적 자료는 북한에서 간행된 고고학 보고서에서 인출된 것들이다. 따라서 러시아어로 된 저작은 고조선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에서 달성된 성과를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어로 쓰여진 고조선에 관한 고고학적, 역사적 자료에 대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기술이 이루어진 것은 엠세 워로비예프의 저서 고대 한국에서이다. 이 저술에서 필자는 사서에 있어서의 고조선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 한반도의 북서부가 고조선에 포함되었다는 견해를 진술하고 있다. 기자의 동래설에 관해서 분명한 의문을 표하면서 엠세 워로비치예프는 동시에 고조선을 군사민주주의형 고대 국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청동기 시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도 그는 고조선 문화의 어떠한 징표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와서 한국에 있어서 청동기 시대의 시초는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로 잡혀졌다. 유학군은 고조선사의 특정 문제, 주로 영토 문제를 다룬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 논문들 중 하나에서 저자는 북한과 일본 역사가들이 출판한 저서를 이용해 고조선의 소재지에 관한 기본적인 학설을 발전시켰으며, 다른 논문에서는 고대 조선에 관한 주요 문헌 사료인 사기에 기초해 후기 고조선의 서쪽 국경인 폐수에 관한 문제를 고찰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한일 조선의 강으로 추정되는 폐수는 한반도의 서북쪽에 있었다는 것이다. 에르샤 자릴가시노바는 한국인의 인종 문제를 다룬 자신의 저서에서 고조선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녀는 고대 한국의 신화, 종교적인 재전을 연구하면서 또한 고조선의 전설적 창시자인 단군에 관한 신화를 분석했다. 그녀의 편집으로 이 신화의 내용이 최초로 러시아어로 번역돼 출판됐다. 고대 한국의 역사 지리와 인종의 상호관계는 에르샤 자르가시노바의 최근의 다른 저작에서 다뤄지고 있다. 고조선 연구에 있어 소련의 한국학 연구자인 에멘박이 큰 기여를 했다. 1961년에 그는 고대 중국의 사서 삼국지로부터 고대 한국 종족에 관한 자료를 번역해 출판했다.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보다 더 오래된 사서 위략을 인용하고 있는 삼국지에는 고조선에 관하여 역사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다. 이 필자는 두 권으로 출판된 한국사에서 고조선에 관해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간략하게 고대 중국 문헌에 있는 단군 신화, 기자 동래설, 그리고 고조선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고 있다. 고조선을 직접 노예 소유제 국가라고 부르는 북한의 역사학자들과는 다르게 에멘박은 다음과 같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고조선은 원시 공동체가 서서히 붕괴한 결과로 몇몇 고대 한국의 종족 중에서 발생한 몇 개의 정치 공동체 중에서 최초의 것이다. 고조선에 관한 에멘박의 최근 저작은 사료 연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필자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 유적에 근거하거나 또는 한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을 죽인 자나 또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처벌하고 물건을 훔친 자는 노예로 만든다는 관습법 조항에 의거하여 이를 노예의 소유제가 존재하였다고 하는 것과 철기의 출현과 동시에 노예제도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에멘박의 저서에서는 고조선 시대의 노예제 사회가 출현했다는 명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앞에서 간단히 고조선에 관한 연구 발표, 저술 및 논문들을 개관한 바와 같이 고조선의 역사에 관한 많은 근본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 저술에서는 역사적 그리고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 기초해 한국 최초의 국가 형성사의 근본적인 시기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대상 속에 고조선의 국경 형성, 인종 구성, 생산력과 사회 조직의 형성 등의 문제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제1장 영토와 인종 구성. 제1절 조선이라는 용어의 기원. 조선이란 단어는 러시아어로 통상 아침의 신성감 혹은 아침의 신선한 나라로 해석되는 바, 이는 한국의 명칭 중 가장 오랜 것 중에 하나다. 또한 이는 이 나라에 위치하던 고대 종족 혹은 종족 연합을 칭하는 것이다. 단군 신화에 의하면 조선이라는 명칭은 이 나라의 신화적 건국 시조인 단군 통치의 시기를 의미하고 있다. 기원전 2333년. 공식적 역사 사료에서 최초로 조선이라는 명칭이 지명으로 사용된 것은 그 편찬연대가 기원전 7세기까지 올라가는 사서들을 들 수 있다. 국가의 호칭으로 쓰인 명칭은 기원전 2세기 말, 기원전 108년, 즉 고조선의 멸망 시기까지 존재했다. 한사군의 하나였던 낙랑이라는 지명은 한사군의 멸망 시기인 313년까지 존속했다. 1392년 조선이 새로이 창건된 후 조선은 다시 한국의 명칭이 돼 1897년까지 사용된다. 현재 북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칭호로 그 명칭이 살아있고 남한은 대한민국으로 명명되고 있다. 현 역사학에서는 기원전 7세기에서 2세기까지의 조선을 고조선이라 부르고 있다. 조선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밝히려는 노력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즉 이미 3세기경에 위의 학자 장학이 조선이라는 명칭은 열수에서 따온 것이다. 조선에는 습수, 열수, 선수 세 개의 강이 있었다. 세 줄기의 강이 합쳐서 열수가 된 것이며 낙랑과 조선이라는 명칭은 이 강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 같다고 하였다. 안호상은 다음과 같은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낙랑에 관해서는 의심스러우나 조선은 여기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다른 지리에서도 조선이라는 명칭은 나타난다. 산해경의 주역자 곽박은 조선은 요동에 있던 낙랑과 동이어라고 기록했다. 또한 그는 요동에 열량이 위치했었다고 하였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중국과 그 인접국의 지리에 관한 가장 오랜 지리서인 산해경에서는 열량은 지명으로서 존재하며 조선국이 위치한 곳보다 더 동쪽에 있다고 했다.